자, 우선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지금 F는 A, B 그리고 G도 A에서 B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가나 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모두 1대1 함수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F의 2 더하기 G의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1대1 함수다라고 하는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라고 한 이유는 우선 대응의 규칙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요. x가 a에 속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가라고 하는 조건부터. 자, 저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풀이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소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f의 x 곱하기 g의 x. 자, 이 녀석이 지금 36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상 지금 결국에는 이 f라고 하는 함수값과 gx의 함수값 자체가 2부터 지금 18까지의 b의 어떻게 원소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가 2다라고 하게 되면 g는 당연히 18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한번 쳐볼게요. 자, 이 5라고 하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조건이랑 같이 좀 결합을 해서 좀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은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 g의 x라고 하는 녀석이 x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5라고 하는 원소가 a에서 가장 크고 정의역에 해당이 되니까 실제 여기다가 5의 값을 집어넣으면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도 g의 5가 결국에 5보다 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5의 입장에서는요.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에다가 다시 5를 집어넣고 g에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결국에 36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얘는 지금 어떻게 5 이상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일에 요 녀석이 9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4, 9, 36은 맞지만 G의 5라고 한 녀석은 5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에 4를 가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F의 5라고 한 녀석과 결국에 G의 5라고 한 녀석은 결국에 동일하게 6을 가져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제가 편의상 그냥 1번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지금 보는 바와 어떻게 갈 거냐면 그 다음으로 2, 3, 4가 있으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F의 4라고 하는 녀석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G의 4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4보다는 커야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F의 4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G의 4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곱을 했을 때 36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4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부터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면 F의 4라고 하는 녀석은 4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G의 4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간에 곱했을 때 36이 되어야 하니까 얘는 9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F의 4가 지금 4라고 했는데 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9를 가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9를 갖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 36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9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G의 4는 4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도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2, 3, 4, 5, 2, 3, 4, 6, 9, 12, 18. 자, 그리고 F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F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5가 6으로 갔고요. 그리고 4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4로 갔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F의 3이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G의 3. 그럼 서로 간에 곱했을 때 얘는 36. F의 3이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맛이 3 이상이 되려면 3, 12. 요 녀석이 3, 요 녀석이 12이면 돼. 됐어? 또 있을까? 또 있을까? 9, 4. 9, 4. 이것도 되겠지. 요 녀석이 9. 요 녀석이 4. 될까? 그러면 요 녀석을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F의 3이라고 한 녀석이 3이고 G의 3이라고 한 녀석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2에 해당이 돼.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다라고 하는 조건을 봐봐. F의 3분의 G의 3은 F의 3분의 G의 3은 4가 되고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 돼 있어? G의 2분의 F의 2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 요 녀석이라고 하면은 요 녀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1대 4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다 다시 한번 쓰면 F의 2라고 한 녀석은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G의 2라고 한 녀석은 2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2분의 안 되고 F의 2가 3, 12? 아, 안 되지. 이거는 뭐로 나누면 되지? 뭐로 나누면? 이거지. 아, 그렇지. 이건 되겠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 녀석이 12. 될까? 요 녀석이 3이면 돼. 됐죠? 예. 왜냐하면 F의 2라고 한 녀석이 12, G의 2가 3이다라고 하면 3, 4, 10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아, 머리 아파. 그치? 얘 12, G의 2는 3. 납득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 F의 2 더하기 G의 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F의 2는 12 그리고 G의 3이라고 하는 거 12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선은 24가 우선 나와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게. 니은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3이라고 한 녀석이 여기에서 9라고 했고 G의 3이라고 한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4라고 했고 그러면 F의 3분의 G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9분의 4에 해당이 되고 얘가 결국엔 G의 2, F의 2에 해당이 되는데 9분의 4 자체가 기하분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가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져야 돼. G의 2가 9, F의 2가 4다. 납득이 됐습니까? 그런데 9의 값은 여기 있는데 지금 보는 바지 여기도 4의 값이 있지만 이거는 될까? 안 되지. 왜냐하면 이미 F의 3이 9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찾았다. 그렇지. 앞에 조건 한번 봐봐. 이미 G의 4가 9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 안 돼. 그치? 여기. 그렇죠? 1대1 함수를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납득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합은 24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함수 파트에서 수학화 함수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절대 아니야. 이쪽 파트가 가장 어려우니까 문제를 좀 많이는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게 경우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해요. 중학교 때의 경우의 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이건 또 뭐야? 자, 집합 1, 2, 3, 4, 5, 6이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돼 있고요. 자, 우선은 여기 1대1 대응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시다. 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들어봐.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무조건 역함수를 갖고 있어. 근데 1대1 대응이 의미하는 것은 공역과 치역이 항상 일치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모든 원소는 모든 원소로 대응이 다 되어야 해. 그럼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대응 관계가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자, 이쪽으로 가보자.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x는 x를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어. 근데 다라고 하는 조건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솔직히 내가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걸 써먹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의 2 더하기 f의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더했을 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우선 첫 번째, 나의 생각은 이래. f의 인버스에 a라고 한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때 얘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원소 자체가 1, 3, 5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컴플리멘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집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이렇게 되겠지. f의 인버스에 a라고 한 녀석은 a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나머지 원소들 보는 바와 같이 2, 4, 6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 그 외에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거의 다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논했었던 방식이랑 비슷한데 자, 첫 번째 나는 쉬운 쪽으로 갈 거야. f의 인버스에 2라고 한 녀석이 2보다는 작아. 그러면 이때는 f의 인버스에 2라고 한 녀석은 보는 바와 같이 뭐밖에 없어? 1밖에 가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얘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됐지? 두 번째, 가장 큰 거 5가 아니라 6에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f의 인버스에 6이라고 한 녀석은 6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잘 봐라. A에 4를 집어넣고 A에 2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2보다 작고 4보다 작고 6보다 작으니까 실제 이 6을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6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될까? 됐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또 알아낼 수 있는 거 있나? 이거. 이쪽으로도 가볼게. 세 번째라고 쓸게. f의 인버스에 5는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여기에선 지금 보는 것이 f의 인버스의 5는 5 또는 6이야. 이해가 될까? 가질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 C1이라고 할게. 케이스 1. f의 인버스가 f의 인버스 5가 5를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그와 동시에 f의 인버스 1은 6을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러면 얘는 5고 얘는 지금 6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한번 해보면 돼. 여기다 한번 써볼까? 1, 2, 3. 나는 막 헷갈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서 할게. 그러면 5에서는 5로 가. 이거 F의 인버스야. 1은 6으로 갔어.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2라고 한 녀석은 1로 갔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 F의 인버스 3. 자, 이거 봐봐. F의 인버스 3이라고 하는 것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아? 3, 4. 3 또는 4야. 됐니? 두 번째, F의 인버스 4라고 하는 녀석은 4는 여기 있는 거야. 4보다는 작아야 돼. 4보다는 작아야 돼. 2 또는 3. 됐어? F의 인버스 6이라고 하는 거. 밑에다 쓸게요. 6은 여기에 있어. 6보다는 작아야 돼. 6보다는 작아야 돼. 2, 3, 4. 됐을까? 됐을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5월로 지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응 관계를 적당하게 버무리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최대가, 최소가 어떻게 구해? 최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F의 인버스 4가 2일 때, F의 인버스 6이 4일 때 서로 합치게 되면 최대값 10. 바로 나올 수 있죠, 이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최소값은 어떻게 나올까? 최소값. 최소값. 2일 때, 2일 때, 2일 때 4. 4일 때 3. 그럼 여기선 최소값이 7이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납득됐어? 무슨 뜻인지?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에이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가면 아까 이 최대값 10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F의 2라고 했으니까 2일 때 4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4일 때 2. 얘는 어떻게 됐어? F의 인버스 6이 4야. 그러니까 6이 4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소리야. 1대1 대응 만족시키잖아요. 선생님, 다라고 하는 조건은요. 다라고 하는 조건은 이미 여기에서 만족을 시켰어. 그러니까 굳이 따질 이유는 없어져.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이 케이스 선상에서는 최소값 7에다가 최대값 10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니? 자, 두 번째로 갈게. C2. F의 인버스 5. F의 인버스 3이 그 다음에 6일 때. 됐어? 얘도 마찬가지. 1, 2, 3, 4, 5, 6. 1, 2, 3, 4, 5, 6. 2일 때 1이었고 5일 때 5였고 그 다음에 3일 때 6. 됐죠? 가보자. 노란색으로 쓸게. F의 인버스 1. 얘가 가질 수 있는 거. 1이니까 이쪽이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2 또는 3 또는 4. 일로 가면 돼. F의 인버스 그 다음에 뭐 4일 때 4보다는 작아야 돼.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2 또는 3. F의 인버스 6이라고 하는 것은 6보다 작아야 돼. 2, 3, 4. 자, 생각해보자. F의 2가 F의 4가 서로 간에 합쳤을 때 최대값이 어떻게 나오겠니? 2일 때 4. 4일 때 6. 역시나 최대값은 10이 나와. 됐어? 어렵다.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2일 때 1. 그 다음에
2일 때 1. 아니야. 4일 때 1. 2일 때 4.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최대값? 아니, 최소값? 5. 이렇게 되는. 이해됐어요? 응? 그러면 역시나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러우면 직접 다시 한번 그려보면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 전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C2에서는 지금 보는 것이 최소값 5. 그러면 C1에서 최소값은 이미 7이 나왔으니까 얘는 안 되고 이쪽을 먼저 따라줘야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C3. C3가 있을래나? 있겠다. F의 인버스 5가 6인 경우. 그러면 F의 인버스 5가 6인 경우, F의 인버스 5가 6인 경우 서로 간에 겹치게 돼. 됐어? 이해됐어요? 1, 2, 3, 4, 5, 6. 1, 2, 3, 4, 5, 6. 야, 물어봐요. 여기에 C3, 그러니까 케이스 세 번째에서는 지금 어떤 게 빠져 있지? 다라고 하는 조건이 빠져 있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5, 5니까 다의 조건을 만족시킨단 말이야. 근데 얘는 5가 6이니까 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2는 역시 1이었어. 5는 어떻게 돼? 6이었어. 자, 1부터 가보자. 봐봐.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1일 때에는 1 이상으로 가야 돼. 1 이상으로 가야 돼. 근데 이미 1은 대응이 되어 있어. 됐지? 3은 3 이상으로 가야 돼. 3, 4, 5, 이 중에서 가야 돼. 됐지? 4일 때에는 이쪽 밑에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니까 4보다 작은 쪽 3, 2로 가야 돼. 4가 아니야. 6은 어떻게 돼야 돼? 6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돼. 5, 4, 3, 2. 이 셋 중에 가야 돼. 이 넷 중에 하나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의 설명에서 어떤 특징을 잡아내야 돼? 3만 3 이상을 갈 수 있어서 3을 포함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 다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결국엔 어떻게 되어야 돼? 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어. 나머지는 지가 지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3은 3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가봐. 1은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 또는 4 또는 5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4라고 하는 녀석은 4보다 작은 쪽. 아, 얘는 이미 결정이 됐다. 2로. 그치? 다시 설명할게. F의 인버스 4는 4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3과 1은 이미 대응이 되어 있으므로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F의 2 더하기 F의 4라고 했을 때 F의 2는 이미 4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F 인버스 6은 6보다 작은 쪽이니까 4 또는 5로 가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 된 것 같아요. 자, 봐봐. 이미 얘는 F의 2가 4라고 했으니까 4는 4였을 때 6이었을 때 최대값. 됐지? 최대값 여기서 10이 나와. 최소값은 어떻게 되지? 4일 때 1. 최소값 5. 맞아? 종합결론 어떻게 돼? 종합결론은 최소값은 5, 최대값은 10, 서로 더하게 되면 15. 이해됐어요? 납득됐어요? 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까지 심화가 돼서 학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작정을 한 거야, 그 시험은. 그러면 우선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걸러야 될 게 필터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선 걸러서 다른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 알았죠? 아무리 서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문제를 풀다가 서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수 이상만 적어주셔도 부분 점수 이상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달려들려고는 하지 마시고 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예, 자 넘어갈게요. 아, 내가 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함수 파트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편집을 해서 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한 건데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꽤나 있네요. 그쵸?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선생님, 조교 선생님이 대학원생이라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데 열심히 잘 편집을 했네요. 그래도 자, 봅시다. x가 1에서 8까지래요. 그랬는데 x에서 x의 함수 f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라고 하는 조건 2의 x가 x에 지금 속한다. x가 x에 속한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들의 값은 일정하다라고 돼 있어. 자, 가보자. f의 1, f의 2, f의 2, f의 4, f의 3, f의 6, f의 4, f의 8. 이게 서로 다 같다라는 뜻이야. 맞아?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는 여기에 속해. 그러면서 2x도 여기에 속해. 근데 이 각각의 x에다 1, 2, 3, 4 계속 집어넣는데 이 모든 값들이 어떻게?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는 뜻이야. 자, 나를 한번 보니까 f의 1 더하기 f의 8은 45의 약수에 해당이 된대. 자, 다의 조건 보니까 모든 x가 x에 속하는데 fx는 x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으로 갈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야, 우선은 대수적으로 한번 보면은 얘랑 얘가 서로 같다면 이렇게 같아야 돼. 얘랑 얘가 서로 같으면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러므로 이 녀석은 더 쉽게, 쉬워 보이게 이렇게 같아야 돼.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같아. 근데 얘가 45의 약수라는 뜻이잖아.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f의 1과 f의 2가 가질 수 있는 치역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잖아. 서로 간에 합쳤을 때 최소값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최대값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45의 약수 중에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3, 그 다음에 5, 9, 그 다음에 15 이렇게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f의 1 더하기 f의 2 얘가 3인 경우 참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f의 1이랑 f의 4가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f의 8이 서로 같다라고 했어. 이렇게 그럼 해보자. 1, 2, 2, 1 그런데 얘는 안 돼. 왜? f의 1이 1을 갖게 되면 지금 보는 것 같이 다조건을 어떻게? 다조건에 맞지가 않기 때문이죠.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난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두뇌 회전이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예외 조건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모두 생각하고 예외 조건이 되는 것을 찾아내는 스타일이야. 그래야지 실수가 적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요 녀석일 때. 자, 두 번째. f의 3 더하기 f의 6이라고 한 녀석도 마찬가지로 3이 되어야 되는 거지. 맞아? 됐어? 그러면 1, 2일 때, 2, 1일 때 얘는 둘 다 가능해요. 맞아요? 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f의 1이 2다라고 해볼게. f의 1이 2야. 그 다음에 f의 4도 2야. 그 다음에 f의 2는 1이야. f의 2는 1이야. 그 다음에 f의 8은 1이야. 그 다음 가령 예를 들어서 요 녀석 f의 3은 1이고 3도 1이고 그 다음에 f의 6도 1이야. 지금 대응이 안 된 것은 5라고 한 녀석과 7이라고 한 녀석이야. 됐지? 아마도 앞으로의 케이스에서는 5와 7은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얘가 1대1 대응을 만족시켜야 된다,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5와 7은 어디로 갈 수가 있어? 몇 가지로 갈 수 있어? 얘 몇 가지? 7가지. 얘 몇 가지? 7가지. 왜? 전체 치역의 개수는 총 8개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갈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7가지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전체 2가지에서 곱하기 각각의 7가지. 납득될까? 그래서 어떻게? 2 곱하기 조금 더 예쁘게 7의 제곱. 됐어요? 예.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뺏을게요. 자, 두 번째로 갈게. f의 1 플러스 f의 2. 얘가 이번엔 뭐일 때? 5일 때. 자, 여기다 4, 여기다 8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 1, 4, 4, 1, 2, 3, 3, 2. 됐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되니? 이거 안 돼요. 그쵸? 3이라고 하면 여기가 2잖아. 그러니까 2 안 되지. 4, 1이라고 하면 여기가 4잖아. F의 4. 안 되지. 1, 4, 1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그 다음 F의 2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6도 마찬가지로 5를 만족시켜야 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 1, 4, 4, 1, 2, 3, 3, 2. 또 있나요? 잠깐만. 여기가 3이니까 이 녀석은 안 되겠다. 3가지. 됐어요? 그러면 5, 7 각각 7가지씩 당연히 가야겠죠. 5와 7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3가지니까 3, 함수의 개수 총 몇 개? 3 곱하기 7의 제곱개. 됐죠? 이해됐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 1일 때 8, 8일 때 1. 이렇게 가자. 2일 때 7, 3일 때 6, 그 다음에 4일 때 5, 5일 때 그 다음에 4, 6일 때 3, 그 다음에 7일 때 2.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지워봐.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안 돼. 그 다음에 4일 때 얘 안 돼. 그 다음에 또 있나? 하나, 둘, 셋, 넷. 얘네는 되겠다. 얘네는. 요렇게는 되겠지. 그치? 8일 때 1. 안 적었죠? 얘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서 총 5가지.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이 F의 3 더하기 F의 6. 이 녀석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 우선은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이때의 순서쌍은 총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는 3인 경우 안 되고, 여기다 그냥 쓸게요. 3인 경우 안 되고. 그 다음에 6은 없고, 그 다음에 3은 3. 이것만 빼고는 다 되나? 그러면 몇 개야? 하나. 이게 총 8개니까 7가지. 그러면 아까 몇 가지였지? 5가지였죠? 거기다 곱하기 7가지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거기다 곱하기 5랑 7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각 7가지씩이니까 7의 제곱계. 예쁘게 다시 한번 쓰면은 5, 7에 35니까 35 곱하기 7의 제곱.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자, 이거 봐봐. 이번에 여기다 쓸게. 얘는 좀 쉽게 끝났으면 좋겠다. 15. 얘는 숫자가 이미 15니까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얘가 7이야. 얘가 8이야. 8이고 7이야. 끝. 근데 얘가 8이랑 같으니까 얘 안 돼. 그러면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F의 3. F의 그 다음에 뭐야? 6. 이때는 7, 8, 7. 다 되죠? 2가지.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개? 2 곱하기 7의 제곱계. 이거 여기까지 풀었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한번 해보자. 아까 2 곱하기 7의 제곱이었고, 더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었고, 35 곱하기 7의 제곱이었고, 2 곱하기 7의 제곱이야. 지금 세제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35, 42 곱하기 7의 제곱이야. 됐어? 42는 6, 7에 40이니까 6 곱하기 7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 n의 값은 6이야.